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이온 최서우 원장입니다. 이유 없이 고열과 몸살기에 시달려서 검진 후에 나팔관 수종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을 해보면 나팔관 수종뿐만 아니라 난소낭종도 동시에 보여서 걱정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나팔관 염증이 반복되면 나팔관을 절제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들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한방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나팔관 수종과 난소낭종은 동시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소낭종과 나팔관 수종이 동시에 생기는 이유와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소낭종과 나팔관 수종은 병리상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삼출액이 고여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음파로 확인해 보면 검은색 물주머니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난소낭종은 염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나팔관 수종은 장액성 염증을 잘 유발합니다. 고여있는 삼출물이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해당 부위가 따끔거리면서 아프게 됩니다. 다음으로 으슬으슬한 몸살기와 오한이 생깁니다. 추운 느낌이 계속 들면서 옷을 껴입게 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하면서 땀이 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나팔관 수종과 난소낭종 두 질환들을 생식기의 병인 산증으로 분류합니다. 체질을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랫배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경직되면 난소 부위의 흐름도 느려지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로 인해 진액대사를 담당하는 미세한 관들이 수축하면서 삼출물들이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난소에는 물혹이, 나팔관에는 수종이 발생합니다. 동의보감의 산증치료법의 대오는 흐르게 하고 소통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소통시켜서 수축한 관이 넓어지면 삼출액이 저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반총상, 난관전 등의 신원한 약제와 행기소통의 약제가 배합된 처방을 사용합니다. 아울러서 하복부의 경직을 풀어주는 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이제 난소낭종과 나팔관 수종의 실제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1세의 여성 환자입니다. 한 달 전에 고열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서 나팔관 수종에서 오는 염증에 의한 고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후 열이 소실되어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염증이 반복될 시에 난관 절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5개월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잦은 발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내원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나팔관 부위의 팽대와 난소낭종을 3개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복부 복진 시에 단단한 경직이 촉진되었고 심한 압통을 호소했습니다. 치료 경과입니다. 반총산 투여와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2달 동안 치료 후에 초음파 영상에서 나팔관 수종 부위는 소실되었고 난소낭종은 1개는 소실, 1개는 50% 정도로 축소, 1개는 30% 정도로 축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복부의 압통이 소실되고 경직도 풀어졌습니다. 상기 환자는 나팔관 수종으로 인한 장액성 염증으로 심한 고열과 몸살기에 시달렸고 나팔관 절제까지 거주받는 상황이어서 성실하게 치료에 임했습니다. 나팔관의 삼출액이 사라지면서 염증으로 인한 증상도 소실되어 발열 현상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난소낭종이 아직 남아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찬물과 찬 음료를 너무 좋아하고 얼음을 수시로 먹었다고 실토했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료 이후에는 절대로 찬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잘 지켜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